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다음 패들렛의 샌드박스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 루틴을 샌드박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주소창에 숏한국 샌드박스 사고 루틴이라고 치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 패들렛 샌드박스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접속해 주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고 루틴들이 이 샌드박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채팅으로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 여기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속하신 선생님들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오늘 나의 기분을 점수로 나타내 본다면 여기 1, 2, 3, 4점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셔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라서 뭔가 평소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좋아요가 많네요. 어, 매우 행복해요. 뭔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수로 투표를 해보았으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왜 선생님들 아까 그 점수에 투표하셨는지, 선생님들의 하루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리 하나 남겼는데, 오늘, 오늘 이제 저희 반에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걸 조금 적발을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까 고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막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술을 드셨더니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이시는 화면이랑 제가 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제 화면에서는 선생님들이 쓰신 게 약간 보라 색깔 테두리로 뜨거든요. 이거는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수동 콘텐츠 검토 기능에서 제가 수동으로 콘텐츠를 허용을 해줄 때만 전체 학생에게 보일 수 있도록 기능을 해두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이 포스트잇이 보이게 됩니다. 아, 내일 금요일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월드컵, 저희 반 친구들이 또 월드컵 보여달라고 얘기할 텐데, 걱정이네요. 와, 5시간 수업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아,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 어떡하죠? 저희 저번 주에 어쩔 수 없이 애들 한 원성이 하다 심해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와, 하이러닝 수업을 하셨구나. 로봇, 오 마이 갓. 그래도 즐거우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공개 수업 끝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아, 좋아하는 선생님들 만나신 거 너무 역시 동료교사의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겨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요 샌드박스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걸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이런 주제의 밸런스 게임을 또 만들어 봤어요. 평생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8살 1학년 애기들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3살 6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먼저 두면, 저는 저학년 아직, 아직 그 어린이들의 그런 날 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 머리가 커서 저랑 티키타카가 되는 6학년 친구들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아, 그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선택하시기가. 그래도, 맞죠. 그래도 말이 통하는 우리 어린이들.
저학년 친구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승인을 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살짝 옮기겠습니다. 음, 맞죠. 아, 6학년 친구들 말이 통하고 눈치도 있어서 지도를 하는 맛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선생님들 하시면서 투표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티커 붙인 다음에 교사가 허용을 해줘야만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밸런스 게임처럼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샌드박스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샌드박스를 간단하게 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고 루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고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사고를 시각화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루틴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행동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루틴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단원을 도입할 때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단원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런 전략.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는 이런 전략. 탐구 단원을 끝낼 때는 정리하고 이제 성찰할 때는 이런 전략.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루틴처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사고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여기 제가 주소 하나를 띄워뒀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이 사고 루틴 정식 사이트거든요. 사고 루틴 소개하는. 제가 지금 들어가서 이것도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 이해는 조금 힘들지만, 네. 김수희 선생님 답변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고 루틴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루틴을 쓰면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면서 사고를 구조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더 체계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이 사고 루틴에 대한 답을 시각화를 하면은 둥둥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을 글로 적게 만들어서 메타인지와 주도적 탐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고 루틴을 써야 하는 이유, 쓰면 좋은 이유는 일단은 지금 노무화도가 되고 있는 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여러 논문도 살펴보고 하다 보니 이 사고 루틴이 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을 하려면 이 사고 루틴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서 교실에서 다양하게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패들렛 샌드박스의 결과물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로도 이 사고 루틴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썼던 걸 다시 읽고 친구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하면서 메타인지와 주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이해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표현하는 도구로 샌드박스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 샌드박스 자체에서 템플릿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카드 템플릿이라고 해서 여기 다양한 템플릿이 뜨는데 선생님들도 샌드박스 새로 만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에서도 사고 루틴과 관련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 또는 그걸 좀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 이 사고 루틴을 활용하는데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화이트보드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 안에서도 기능이 되게 다양해요. 제가 아까 썼던 투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미지 올리고 유튜브 자료 같은 거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당연하게 뭐 텍스트나 도형, 커넥터 같은 걸 활용해서 생각구물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을 또 교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수업에서 이 사고 루틴을 쓰는데 필요한 도구들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온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제어를 해주면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막 다른 데로 남발하는 걸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별로 이제 공유를 따로 할 수가 있어요. 1 슬라이드는 1모듬 친구들한테만 공유할 수 있고, 뭐 2 슬라이드는 2모듬 친구들한테만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둠별로 이렇게 좀 따로 제시하는 게 또 가능해서 모둠 활동에도 지원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들렛 샌드박스로 여러 가지 사고 루틴을 만들어 놓았는데, 크게 탐구 전체 단계에서 세 단계로 나눠서 어떤 단계에 어떤 사고 루틴을 쓸 수 있고, 그 샌드박스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탐구를 열는 시작 단계, 그 다음에 탐구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 루틴은 이제 See, Think, Wonder라는 건데요. 어떤 시각 자료를 제시할 때 이 친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제가 공유해드렸던 패들렛 가시면 See, Think, Wonder가 제일 처음에 있을 텐데요. 제가 거기 사진 하나를 넣어뒀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팅 컴퓨터는 이제 패들렛 자체에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준 거 그대로 가져왔고 크기만 조금 줄여서 제가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거와 관련된 사진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이 수업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거를 배우겠구나. 선거가 핵심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See, Think, Wonder를 작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아가요. 먼저 화면에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지. 그래서 뭐가 보이냐, 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투표소라는 글자가 보인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냐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이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하는 점을 적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럼 사람들은 왜 선거를 하려고 줄을 서 있을까? 왜 투표를 하려고 할까? 를 이런 질문을 남김으로써 아,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하구나라는 핵심 아이디어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유용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슬라이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할 때 아까 선생님들은 거의 이 스티커 기능과 도형 기능만 사용하셨잖아요. 학생들도 이 시팅크 원더를 작성할 때 이런 사진을 넣는다거나 뭔가 아니면 다른 패들렛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있으면 애들은 또 괜히 눌러보고 싶어요. 아, 초등학생들 호기심이 참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그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 제어 기능이 여기 콘텐츠 부분에 있는 허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나는 오늘 수업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모두 선택 취소하고 메모랑 텍스트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저장을 누르면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아까 있었던 다른 기능들이 다 삭제되고 필요한 기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입장했을 때 커서라고 해서 패들렛은 이 샌드박스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면 마우스 옆에 제 이름이 뜨면서 누가 이 마우스의 주인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뜨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움직이면
누가 이 마우스를 움직이는가 떠요. 그럼 애들은 또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원자판도 움직이면서. 근데 이런 기능을 막아주고자 커서를 저는 꺼둡니다. 항상. 그래서 공동작업자 커서 이름 표시를 꺼줍니다. 번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장난으로 내용을 적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이 콘텐츠 검토를 항상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없음으로 해버린다면 선생님들이 막 추가하셔도 제가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다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꺼줘야 이상한 걸 올리는 친구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되는 도구, 커서, 콘텐츠 검토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 샌드박스로 사고 루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띵크 원더가 제일 이 사고 루틴에서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고 루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도입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줌인이라는 사고 루틴인데요. 이제 줌인은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단계를 나눠서 사진을 점점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작은 부분 사진만 보여주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그 사진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까? 이게 무슨 사진일까? 이건 무슨 물체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 전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아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한 가설을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사고 루틴입니다. 다시 패들렛으로 돌아가서 5번째 슬라이드로 오시면 제가 이 주민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작게 하나 넣어뒀으니까 큰 사진의 일부분만 이렇게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질문을 이렇게 해결을 해보는 건데 일단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혹시 여기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래쪽에 이 스티커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이게 뭘까? 음, 흰색, 그쵸. 털실요. 털실처럼 진짜 보여요. 뭔가 T자 알파벳 뭐야?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승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까? 이렇게 처음에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서 무엇인지 가설을 세우고 추측해보고. 와,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제가 얘를 이렇게 패들렛 자체에서 잘라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나의 가설. 뭔가 알파벳이 슬리퍼 밑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보니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네, 맞아요. 버섯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도 균류 버섯과 곰팡이 친구의 역할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종인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 보통 이 친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질문을 나누고 대답을 여기 스티커로 붙이면서 대답해보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사고가 점점 확장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재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 초반에 학생들의 흥미를 이끄는데 좋은 사고 루틴입니다. 다음 또 이제 탐구를 여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Think Puzzle Explorer라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영어 제목의 사고 루틴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해석하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탐구하기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사고 루틴은 아까 시팅크 원더도 그렇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에 3단계를 다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아가시면서 이전 단계에서 생각했던 게 다음 단계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의 동기 유발도 되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를 조금 지키면서 하시면 더 이 사고 루틴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띵크 이 친구는 이제 먼저 주제를 제시를 하고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먼저 적어봐요. 그 다음에 근데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또 모르는 거 아니면 긴가민가한 거, 헷갈리는 거, 궁금한 거를 퍼즐 단계에서 적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탐구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탐구의 방향을 직접 정해보는 거예요. 이제 학습자 주도성이 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할지를 3단계에서 정해보는 겁니다. 패들렛으로 돌아가서 6번째 슬라이드로 오시면 또 이렇게 띵크 퍼즐 익스플로어 만들어 놨는데요. 얘는 패들렛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비슷한 템플릿을 그냥 제가 글자 수정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인공지능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을 잡고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그냥 뭐, 그러니까 로봇? 저희 반 학생들 로봇이었거든요. 로봇, 그리고 뭐 사람이 아닌, 다음 시리, 코끼리야. 이렇게 쭈쭈쭈쭈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 적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해.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 모르거나 헷갈리는 거, 궁금한 거 뭘까? 저는 항상 이거,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원리로 이 얘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AI 개발자는 돈을 얼마나 벌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네요. 아, 이런 거 진짜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탐구에 대해서 탐구하기 단계를 간다면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줄 수도 있고 요, 요 질문 제가 지금 흔들고 있는 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진로와 또 관련이 될 수 있겠죠.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을 것 그런 것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고 루틴은 학생들의 사전 지식, 배경 지식 활성화해주면서 앞으로 탐구의 방향에 학습자가 주인이 돼서 그 탐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가 조금 포괄적 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탐구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저는 그거 나름대로 이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좀 통제형 선생님들이신 경우에는 주제를 저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넓게 주지 마시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시면 제가 원하는 탐구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오, 어떤 인공지능이 가장 똑똑할까? 저도 약간 궁금합니다. GPT랑 제미나이, 클로드. 요즘 클로드가 너무 핫하던데. 아이고, 이거 저는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 공감하시고 계신가요? 어떤 인공지능이 가장 똑똑할까?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결.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핑크 퍼즐 익스플로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아까 패들렛에서 제목만 딱딱딱 넣어놨는데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아래 꼬리 질문들,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요거까지 샌드박스에 띄워주시면 그 질문 보고 학생들이 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탐구를 하는 과정이에요. 뭔가 구조화를 할 때,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할 때, 저는 이 플레이어 모델이라는 사고 루틴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개념, 단어가 있을 때 이 루틴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플레이어 모델은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의 정의, 특징, 예시,
비예시. 이거 약간 그 사회과 교수학습 모형에서 개념 학습하는 모형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할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애들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언어로 이제 날 것 그대로 정의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개념과 개념의 특징.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단어를 구별짓는 결정적 요소라고 돼 있는데 밑에 예시와 비예시가 있잖아요. 예시인 것과 비예시인 것을 가를 수 있는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당하는 예시랑 혼동하기 쉬운 예시를 이렇게 네 가지를 적는 게 프레이어 모델인데요. 슬라이드 7번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패드렛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아주 좋은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단어, 핵심 단어, 제가 이거 수정도 안 했어요. 그대로 넣어가지고. 핵심 단어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정의, 특성, 예시, 비예시. 맞아요, 맞아요. 수학 분석이랑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프레이어 요 모델 템플릿은 그냥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라면 이 템플릿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SWOT로 바꾸면 수학 분석 모델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더 구조화된 이해를 할 때 이 프레이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하실 때 저는 사실 이 스티커를 제일 많이 쓰는데 가끔 어떤 걸 또 열어주냐면 요거 이모지가 있거든요. 아, 스티커. 이 스티커 기능을 열어줍니다. 어떨 때 스티커 기능을 여냐면 약간 동료 평가 같은 걸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막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그 중에서 제일 공감 가는 거에 스티커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티커 기능을 또 활용을 합니다. 요거 저는 완전 공감. 붙여줄 수 있죠. 이 스티커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문장, 구절, 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국어 시간에 조금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어 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긴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6학년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강연 국어 책에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 쫘르락 있으면 각각의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중심 내용에 대한 이 근거 이런 거 찾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체 글을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사고 루틴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텍스트에서 제일 의미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포함한 전체 텍스트에서 말하는 핵심 아이디어, 핵심 주장을 짧은 구절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문장보다 작은 구절,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를 해서 전체 텍스트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루틴인데요. 이것도 패들렛에서 제공하는 다른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새 패들렛을 가져와 보면 9번 슬라이드로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새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오른쪽 하단에 템플릿에서 시작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 그 요거를 활용해서 아까 그 문장 구절 단어를 만든 겁니다. 3, 2, 1. 그래서 뭔가 전체 프레임이나 틀이 비슷하다 하는 거는 그냥 활용해 주시면 그 활용해서 글자만 수정하면 이렇게 사고 루틴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CSI라는 건데요. CSI는 내가 앞에서 어떤 배운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CSI로 변환을 해서 개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막 글로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색깔, 기호,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를 활용을 해줘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컬러, 그 다음에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심볼, 아이콘, 기호 아이콘, 그다음 마지막은 이미지로 해서 글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예시로 하나 넣어놨는데 에듀테크 하면은 떠오르는 색깔. 그래서 여기 색깔을 뭐 파랑, 에크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파랑이 떠올라서 파랑 해주고 요 포스트잇의 색깔을 또 파란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에듀테크 했을 때 떠오르는 기호. 아까 제가 스티커 기능 열어들어서 요 이모지 스티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거를 찾아가지고 활용하실 수, 넣어 주실 수 있겠죠. 어, 이거, 이건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기 스티커에 이유를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지니는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마법 같은? 열정의 레드, 저랑 완전 반대 색깔. 참고로 이거 정치 그거랑 전혀 무관한 색깔이 뭔가 파랑 빨강이 있어서 생각이 나실 수 있을까 봐. 로봇인 줄 알고 고르셨구나. 아, 저는 약간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신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미지. 요거는 제가 이미지 기능을 열어드리면 또 선생님들도 올리실 수 있겠죠. 이게 이미지 검색할 수도 있고 AI 이미지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패들렛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단점, 한글로 검색을 했을 때 잘 안 나와요. 이-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인터넷 창에서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다른 과정 필요 없이 바로 붙여 넣어지거든요, 사진은. 그래서 이렇게 CSI 사고 루틴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관점의 원이라는 사고 루틴인데요. 이거는 한 관점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계속 저희가 일상에서 학교에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샌드박스로 구현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교통일이라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신라의 입장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백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거를 모둠을 나누거나 뭐 분단으로 나눠서 각각의 입장을 적어보고 적은 걸 바탕으로 또 그게 토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고 루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탐구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사고 루틴인데요.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은 우리 뉴스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는 제일 첫 문장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약하는 문장. 그래서 학습 내용이나 우리가 학급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신문 기사 제목처럼 짧게 요약해서 올리는 건데, 요거는 저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옆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학생들 1, 2, 3, 4번이에요. 그래서 번호 옆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넣어주면 본인이 생각하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텍스트 추가 자체를 했는데 도형을 두 번 클릭하면 도형 안에 이렇게 글자를 작성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요게 조금 더 편하겠죠? 따로 추가를 안 해도 되니까. 요거를 여러 슬라이드로 나눠서 1, 2, 3, 4번, 5, 6, 7, 8번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기반 탐구학습에서 또 중요한 게 성찰과 전이잖아요. 성찰 전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성찰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고 루틴. 머리, 가슴, 손 사고 루틴입니다. 너무 귀엽죠? 머리, 내가 알게 된 거.
가슴, 내가 느낀 거. 손, 내가 앞으로 실천할 거. 그래서 패들렛 샌드박스에서는 이렇게 저는 또 구현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학생들이 쓴 건데, 사진이 보이시겠죠? 알게 기후위기랑 뭐 지속 가능한 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요걸 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 분리수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고, 느낀 거, 아, 내가 환경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앞으로 실천할 거, 아, 앞으로 급식을 더 많이, 많이 먹고 잔반을 남기지 않겠다. 아니면 뭐 물을 잘 끄고 다니겠다. 이런 거. 이런 성산을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평가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예전 생각, 지금 생각. 요것도 이제 학습 정리할 때 많이 쓰시는 사고 루틴인데, 학습 전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그래서 나의 생각 변화를 본인 스스로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루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예전 생각, 지금 생각. 옆에 이 동그라미 제가 번호 넣어보라고 번호를 넣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여기 적고, 2번 여기 적고, 3번 여기 적고. 요거는 따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뒤로 갈수록 빨라졌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 루틴과 그다음에 패들렛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이 주제가 선생님들 너무 이미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서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에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아까 다르게 이 슬라이드를 배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공유 및 권한이라는 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뜨는데 여섯 번째 카드 6, 여섯 번째 슬라이드란 뜻이고 이 카드 브레이크아웃 룸 기능이 있어요. 우리 패들렛 기본 기능에도 브레이크아웃 룸 링크 복사 이 기능이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뿌리시면 학생들은 접속했을 때 이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둠별로 슬라이드를 다르게 제공을 하고 전자칠판으로 선생님이 전체 1, 2, 3, 4, 5 전체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모든 거에 가가지고 낙서하고 장난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능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채팅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아까 띵크 퍼즐 익스플로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띵크는 띵크는 궁금해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적는 거고, 그다음에 퍼즐은 이제 궁금해하는 거. 그다음에 익스플로어는 학습 이후라기보다는 학습 과정에서 내가 탐구하고 싶은 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탐구의 방향을 학생들이 설정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원리를 탐구해보고 싶다. 근데 뭐 그 방법으로는 인터넷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진짜 이 인공지능이 만드는 원리를 내가 체험해보면서 탐구해보고 싶다라고 그 방법을 한번 학생들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탐구의 방향, 방법.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아웃을 하는 시간으로 네, 마지막 15번, 15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선생님들의 계획을 간단하게 나눠 두시면서 요 에너지 살롱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네,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교실이라는
제 옆에 두 개 있어요. 요거 책이 그 사고 루틴이랑 개념 기반 탐구학습 하시는 분들이 잘 항상 많이 보시는, 책이 안 보이는군요. 책이 안 보이는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생각하는 교실이라는 아무튼 책입니다. 이 책으로 선생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얼른 식사하십시오. 얼른 하세요. 시험 문제 수정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바쁘실 시간이시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저의, 네, 생각이 보이는 교실. 죄송합니다. 생각이 보이는 교실이에요. 이렇게 에너지 살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패들렛에 대해서 알찬 연수해주신 김효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오늘 연수 들으면서 패들렛을 사실 게시물 올릴 때만 많이 썼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링크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체크 두 번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출석 체크하시는 거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네, 줌 닫도록 할 테니까 네, 선생님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효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